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달력 한 장을 넘기는 시점입니다. 내 보험 설계는 제대로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또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100%또 만족을 드리는 맞춤 설계 오늘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보험편 함께 해주세요. 먼저 헤드라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손보 예비입찰에 사모펀드를 포함해서 6개에서 7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당초 관심을 보였던 BNK 금융지주는 인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현대차는 하나손해보험과 SK텔레콤 공동으로 디지털 혁신 보험사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3사는 금융위원회 예비 인허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신설 보험사 설립 작업 착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NH 농협생명은 농업인 특화 보험 상품인 농업인 NH 안전보험 개정 상품을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농장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만 15세부터 최대 87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지주사도 이 보험회사의 보험 대리점 설치가 허용이 됩니다.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도 허용이 되면서 다양한 시너지 영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올해부터는 장기 기증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성형 유방증 치료를 위한 지방 흡입술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보험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128 좀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 문자 참여 그리고 노란 채팅방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2128-8547로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잠시 후에 바로 전화 연결 통해서 도와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랑 함께 나눠주세요.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김혜준 전문가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한종인 전문가, 또 새롭게 합류하신 박종원 전문가 세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꽃미남 세 분과 또 방송을 함께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김혜준 전문가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네, 지금 네. 한 달 반 만에 나왔는데요. 네.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엄청 떨렸는데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조금 편하세요. 네. 네. 더 오늘 많은 얘기들 저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헤드라인을 살펴봤잖아요, 김예준 전문가님. 네네. 네, 근데 실손 의료비가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뀐 부분들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네, 한 3주 전쯤에 노성철 전문가님께서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장기 이식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여성형 유방증, 그다음에 비기질성 수면장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기억이 나요.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네. 먼저 장기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비에 대한 주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급여 부분에서만 지급했었는데요. 개정된 이유로는 장기 등을 적출하시거나 이식하시는 데 발생하는 의료비를 장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네네. 수혜자에 한해서 그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기증을 받으시는 분이 이제 실손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간이식을 누군가가 했다. 네. 그러면 그 한 사람에 있는 그 의료비까지 전부 다 받는 사람의 실손 의료비에서 보장을 네네. 한 번 해주는 거예요. 보장이 되게 그러니까 넓어진 거네요. 네네네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성형 유방증 약간 이거는 좀 생소하기도 한데. 네, 저도 여성형 유방증이라고 했을 때는 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여유증이라고 더 보통 많이 부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인데. 네, 맞아요. 약자로 네.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형 유방증이라는 게 이제 남성분들이 가슴이 여성분처럼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좀 그런가요? 사실 이 질병 자체가
남성분들이 청소년식이거나 아니면 비만이신 분들에게 많이 나오는 증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되게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네. 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놀리기도 하고 하는데 본인은 되게 또 이게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아, 남성분 가슴 네, 실제로 네, 네. 보셨어요? 왜 보면은 비만이신 네. 분들도 그렇고 네네. 최근에 뭐 성형 이런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제가 이런 거 수술하시는 분들을 아, 많이 봤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중요한 거는 네.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여유증이라는 게 가입 전에 있었는지 네. 가입하고 생긴 건지에 대한 내용도 불명확하고 아, 예. 그렇죠, 가입했을 때.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치료 목적인지 아니면 미용 목적인지도 불명확하니까 네. 실비 보상에서 제외도 됐고 그다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걸린 사유예요. 그동안에는 실비 보장이 안 됐었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개정되는 사항에서는 여유증 가지고 계신 분들 지방 흡입 수술로 네. 이제 뭐 미용 목적이 아니라는 거를 뭐 얘기해서 이제 네. 약관상 보장을 하게끔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네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 보험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아우 나 너무 고민된다. 옷 입을 때 특히 여름에 이런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혜택 좀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기질성 수면장애인데 이제 같이 나오시는 우리 박종원 전문가님이 네, 두 분이 제가 오랜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네, 저분이 이제 저 친구가 네. 수면장애를 겪고 있어요. 진짜요? 엄청난 코골이와 뭐.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저 친구한테 많이 정보를 줬는데 네. 비기질성 수면장애라면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면증이나 아니면 몽유병, 뭐 야경증 이런 식으로 자면서 겪는 장애들을 얘기하는데 이 장애들 역시도 의사분들께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네. 실비보상에서 제외가 됐었어요. 아, 너무 주관적이다. 이래서 그렇죠. 네. 저 그냥 병원 가고 저 몽유병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요 몽유병 이렇게 써버리시니까 이게 주관적이라는 항목 때문에 빠졌었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정신적 질환으로 보고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명시가 된 거예요. 네,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돼서 네, 수면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진단만 네. 받으시면은 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눠서 항목을 저희가 좀 살펴봤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들여다 보셔야 되겠어요. 네, 네네네. 보험 확인해 보시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누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헤드라인 먼저 살펴봤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보험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보험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무료 전화 02-2128-8547번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보험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험표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민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저희한테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네. 오늘은 손해보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손해보험에서도 굉장히 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손해보험이. 그렇죠. 네. 목적에 따라서 구성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몸에 대한 보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뭐 주택이나 네. 건물 그리고 자동차 뭐 운전하실 때 아니면은 뭐 여행자 보험 이렇게까지 구성이 굉장히 많은데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면 먼저 인보장 장기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태아보험 혹은 어린이 그리고 성인보험 네. 마지막으로 실손 의료비 이렇게까지가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치아보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종, 화재보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재물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택 혹은 건물 화재보험 그리고 자동차, 여행자 보험이 이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용 손해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그러네요. 보험으로 네. 그렇죠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네. 비용 손해를 좀 덜 보시거나 아니면 비용 손해를
오히려 더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전문가분들과 그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네.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버리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보니까 표에 골프도 있고 애견도 있고, 그렇죠. 네, 거의 뭐 웬만한 거는 다 좀 보장범위에 들어간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손해보험의 구체적인 좀 담보들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네, 담보에 대해서는 박종원 전문가께서 네, 좀 준비를 전문가님 얘기해 해주셨습니다. 주세요. 네, 우선 뭐 시청자분들께서 그 손해보험에 가입되어진 특약들을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담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꼭 이 담보만은 추가를 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라는 담보들이 꼭 있어야 되는 네, 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나라에서 가장 그 위험하다고 생각된 질병들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 암이라든지 네. 뭐 뇌 그리고 심장 심장. 관련돼서는 꼭 손해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외의 것들 이제 뭐 후유장애라든지 네네. 입원 일당 그리고 뭐 수술비 골절 화상 등 뭐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네. 이렇게 저가 담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의하실 점은 그 뇌와 심장인데 아마도 그 토마토 TV 머니맨 편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네. 많이 아실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건데요. 네, 저희가 데뷔책 되게 많이 또 준비를 네. 해드렸어요. 이 네. 시간에 맞아요. 네. 이 두 가지 담보가 예전 보험사에서는 그 담보로 이게 있었는데 네. 중간에 잠깐 판매 중지가 된 적이 있어요. 아, 왜요? 이제 보험사에서도 이제 손해율을 따지다 보니까 아, 손해율이 너무 올라가서. 그렇죠. 아, 내 출혈보다는 내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넓다 보니까요. 그렇군요. 이제 네. 손해율 따지다 보니까 네. 이제 이 담보는 잠깐 없애야 된다라고 그 판단이 됐는지 잠깐 네네. 동안 판매 중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요 두 가지 뇌혈관 질환 담보와 허혈성 심장 질환 담보가 다시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요즘 그 유의하셔갖고 손해보험 가입하실 때 꼭 네.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보가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저가 담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네. 지금까지 뭐 손해보험에 꼭 있어야 되는 담보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네. 그 손해보험에는 저렴하지만 보험료가 엄청 저렴한데 많은 분들이 정확히 어떤 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유익한 것들 세 가지만 골라갖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세 가지. 네네. 네. 첫 번째로는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그 수술 담보인데요. 보험료는 50원에서 100원 정도로 엄청나게 저렴한 편에 50원이요? 네네 와. 50원에서 네, 공 빼신 100원까지. 거 아니죠, 이거 지금? 네네네. 50원에서 100원. 네. 이 정도밖에 안 하는 보험료인데 실제로 저희가 보험사한테 그 보장받는 금액은 무려 2천만 원이나 되는 큰 보험금 지급받는데요. 네, 질병 자체가 또 큰 질병이니까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오. 그렇다면 과연 이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그 화면을 보시면은 우선 조혈모 세포라 하면 세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뭐 백혈구, 적혈구, 뭐 혈소파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시청자분들께서 뭐 흔히 알고 계신 질병을 하면은 백혈병 있죠. 백혈병이요. 네, 백혈병이 이 질병에 해당되는 건데요. 네. 그랬을 경우에 그 질병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것을 말을 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수혜자는 이 보험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수혜자가 이 보험 혜택을 받는 거고, 예, 이식하는 사람은 네. 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 네네네. 네. 그게 체크 포인트네요. 네네. 네네. 이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시청자분께서 많이 아시다시피 골수 이식 수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한 소아 백혈병의 경우 완치율이 80%에 가깝기 때문에 네. 치료비를 충분히 대비해 놓으신다고 하면은 이런 질병들 발병했을 때 충분히 완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조혈모 세포, 네, 요거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상해 흉터 복원 수술이라는 담보인데요. 이 담보도 마찬가지로 네. 100원에서 200원 정도로 엄청나게 저렴한 담보입니다. 네. 이것도 싸네요. 네네. 네. 이 또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상해로 얼굴에 그 상처가 나서 흉터가 남았을 경우에 이거를 이제 성형 수술이나 뭘로 그 어떤 수술을 통해서 이 흉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이때 안면부 같은 경우에는 1cm당 14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지와 하지 저희 몸 신체 중에 그 상체와 하체로 나눴을 때는 1cm당 7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쳐서 이런 그 큰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수술 흉터가 남잖아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도 이 상해 흉터 복원 수술이라는 담보를 이용해서 성형외과에서 그 수술했을 경우 충분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되게 정말 유용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상처 많이 남잖아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에 의해서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세 번째는 어떤 네, 세 질병인가요? 번째로는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담보들인데요. 골절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네. 겨울철에 그렇죠. 맞아요. 많이 넘어지시고 그러다 보면은 네. 뭐 부러지고 금이 가시고 이런 다치신 분들 많은데 골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상담을 문의 들어온 내용 중에 네. 가장 많은 게 이제 운동하거나 길 가다 넘어졌을 때 맞아요. 뭐 손목이나 네. 뭐 발목에 금이 갔다. 그랬을 경우에 이 보장이 골절 진단을 받을 수 있냐라고 많이 문의하시는데 네. 이러한 경우에도 충분히 골절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절 외에도 무대골절 진단이라고 있어요. 5대 골절이요? 네네네. 오, 네. 5대 골절이라고 하면은 네. 그 두개골부터 해서 두개골 그리고 경추 그리고 흉부 그리고 골반과 대퇴골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퇴부에 골절이 났다 네. 하면은 위에 앞에 말씀드린 그 5대 골절 진단 담보와 5대 골절 진단 수술비 네. 그리고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요 4가지에 해당되는 특약들을 전부 다 아. 네, 정액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네. 점 나중에 청구하실 때 네. 꼭 유용하게 쓰셨으면 제가 좋겠습니다. 빨리 계산해봤어요. 250만 원. 네네 맞죠? 맞습니다. 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저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 저가 담보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김혜준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이건 제가 실제로 제 고객이 겪었던 사례인데요. 네. 지금 박종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가 담보는 100원부터 10원 단위까지 정말 필요 없어 보이는 담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 봐도 이름도 모르고 네. 저걸 내가 가입해야 되나? 그 10원, 20원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고객도 그냥 어떤 보장에 대한 내용을 본 게 아니라 그냥 가입할 때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보험 들고 있다가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 태아보험을 갖고 있다가 태아보험, 그렇죠. 네. 근데 아이가 고열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진단이 가와사키 질병 진단을 받았어요. 아, 이거 어린아이들이 잘 걸리는 질병이던데요. 네네. 4세 이하의 영유아들한테 많이 오는 거고 아. 실제로 제 고객들도 몇 분이 네. 그 가와사키 병을 걸리신 분들이 네네. 있어요. 아이들이. 어. 이 고열이 굉장히 심하고 더 심해지면 심근경색까지도 올 수 있어서 위험한 질병이기도 한데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증권에는 그냥 가와사키 진단비가 아니라 네. 중대한 가와사키 진단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저 들어가 있네요. 네, 1천만 원의 그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특약인데요. 네. 이분이 아들이 병원 가셔서 가와사키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을 했는데 이거는 중대한 가와사키 병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급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당했다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왜 거절을 당했냐 했더니 보험사 측에서는 경계선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경계선상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보험사 측이랑 직접 통화를 했고 네. 그 보험사 측이랑 얘기했고 그다음 병원 측에다가 물어봤더니 네. 이 경계선 상의 내용이 없으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측에다 얘기를 해서 네. 경계선 상이라는 내용이 왜 들어간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내용이 들어갔다고 판정이 나서 아. 그 얘기가 전반적인 확장 소견으로 바뀌어서 네. 1,000만 원이 지급이 한 달 만에 지급이 됐습니다. 사실 이 10원짜리, 50원짜리 특약이지만 고객도 나도 모르게 가입해서 다행히 받으셨지만 앞으로 다른 분들도 이제 태아보험이나 일반 보험을 가입하실 때 손해보험의 저런 저가 담보에 좀 신경 쓰셔서 어차피 20년 100세 동안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셔서 전문가들 옆에 두시고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하면서 가입하시면 나중에 좀 더 받으실 때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네네. 저가 담보라고 해서 그냥 조금 소홀할 수 있지만, 네, 절대 그게 아니네요.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 더 와닿고, 네, 그렇습니다. 꼭 좀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또 손해보험 하면 전문가님 실손, 네, 의료비가 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이 시간에도 몇 번 언급을 조금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저희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전문가님께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는 중요한 특약과 그다음에 저가 담보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나라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보험이 사실 실비보험이잖아요. 그럼요. 네. 이 실비보험이라는 것은 실손 의료비, 그러니까 즉 실제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비를 100만 원 냈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현재 기준으로 80% 또는 90% 또는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100%를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실비가 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두 분께서 중요 보장을 말씀해 주시면서 실비보험을 빼놓은 이유가 현재는 손해보험 종합 상품에서 실비가 빠져나왔어요. 따로 빠져나와서 단독 실비라는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얘기를 안 해주셨고 네. 예전에는 같이 실비랑 같이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네, 네. 네.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2018년도 4월에 개정돼서 바뀐 거고 그다음에 실비보험은 우리나라의 한 5,100만 명의 그 인구 중에 약 3,400만 명으로 65% 정도 인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네, 그렇죠. 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비보험 있어라고 보통 얘기하시니까.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 실비보험은 가장 먼저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입 시기별로 혜택이나 보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주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네. 다음번에 실비 파트가 있으니까. 크게 보면 2009년 9월 이전 보험과 이후 보험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표준화 이전, 표준화 이후 이렇게 나뉘는데 이전 보험이 100% 보장을 해줬다면 이후 보험은 이제 90%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었지만 좀 중요했던 시기가 2017년도 4월에 실비 안에 있는 손해율이 너무 높은 MRI, 그다음에 그 비급여 주사, 도수 치료가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2018년도 4월 달에 이제 실비 자체가 밖으로 따로 분류가 되면서 분류가 돼서, 네. 손해율을 이제 따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네. 나머지 실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실비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세하게 더 해주십니까? 네, 엄청 깊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내용이 워낙에 중요하기도 하고 해서 네네네. 단독으로 또 떼서 주제로 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네네. 조금 더 저희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정말 내가 필요해서 그리고 내 미래를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들긴 합니다만은 모든 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 못했을 경우에 또 해지 환급금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이거를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것도 조금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거든요.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네. 요즘에 보험 상품에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네. 뭐 혹은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그런 기능들을 넣는 게 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요즘에 트렌드가 됐냐면 네. 분명히 여기에도 분명히 장점이 있으니까 트렌드가 좀 된 거예요. 그렇겠죠? 네. 일단 보장받는 보험을 생각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보장도 그대로 해주고 내가 낸 그 보험료도 그대로 돌려준다. 이런 보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환급형 보험이랑 무해지 환급형 보험 두 개가 보험료가 30% 이상이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나네요. 그렇죠. 오, 예를 들면 네. 4만 원대에 그냥 그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준비하셨다면 네. 환급형 보험이면 거의 6만 원, 7만 원까지도 같은 보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그 납입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년 동안 보험을 꾸준히 납입하는 사람은 10% 미만이래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많이 적죠. 10명 중에 뭐 한두 명 정도. 오. 많이 적은데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상품을 내놓은 거예요. 이걸 공략해서 이게 뭐냐면 납입 기간 내에 네네.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이 상품들은 납입 기간 내에 해지했을 땐 환급금이 하나도 없어요. 빵원. 근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납입 기간을 다 채웠을 때 그때서야 환급금을 확 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제 보험을 만든 건데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따져가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보장받으시려는 목적이시면 그냥 무해지 환급형으로 보장 부분만 딱 준비를 하시고 네. 절대 뭐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그 보험회사의 환급금이나 네. 아니면 여기서 이자를 더 주겠지 이런 기대를 좀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런 부분에 큰 기대를 안 하시고 그냥 이런 부분 무조건적으로 좀 피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저도 이거 때문에 한번 속상했던 사례가 사실 있기는 있었어요. 아, 네, 그러세요? 해지환급금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근데 사실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은 가입하는 내가 잘 알아야겠더라고요. 대비를 해야지만 또 이렇게 화가 사실 그때는 났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더 잘 알아야
알아보고 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했었더라면 또 네. 그런 후회가 됐던 사례가 많아서 저 같은 분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상품의 특징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할 수 있는지까지도 좀 같이 알려주세요. 네, 전문가님. 제가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네. 좀 사례별로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연령은 한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지병 이력 있으신 분, 네. 이런 분들은 보험을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냐면 지병마다 뭐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뭐 혈압이나 네.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분들은 약값이나 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실비를 너무 가입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간편심사 실손의료비라는 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 보험은 아무리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네. 그냥 간편하게 심사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 실비는 그 화면 보시는 것처럼 처방조제비, MRI, 뭐 비급여 주사료, 도수치료 이런 거에서는 보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약값이 제일 많이 드시니까 그렇죠. 그냥 일반 실손 있죠. 네. 저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입하는 실손을 가입하고 싶어 하실 텐데 만약에 심사를 넣으실 때 회사별로 인수하는 기준이 좀 달라요. 회사별로요. 다. 그렇죠. 혈압이 있으시더라도 네. 어떤 약을 드시는지 그 약의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회사별로 심사 기준이 다 다르기 또 때문에 경중을 따지나 봐요. 그 그렇죠. 약 같은 거나 이런 걸 보면서. 네, 네. 제 고객 실제 사례인데 한 회사에 심사를 한번 넣어보고 안 되니까 나는 보험 가입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포기하셨어요.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다른 보험사에서는 실비를 조금 더 할증을 시켜서 네.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인수를 해주겠다. 이런 보험사도 있으니까 여러 회사에 좀 심사를 넣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혼자 다 넣으시기 힘드시면 또 보험 설계사분과 상담하시면 그렇죠. 빨리 정보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네. 하시다 지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정보를 네. 주실 것 같아요. 네. 네. 또 어떤 사례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20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젊으신 분들. 네네. 네. 그러니까 보험사마다 어린이 보험, 그러니까 태아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 네. 이게 가입 연령이 0세부터 30세까지는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일반 성인 보험이랑 비교했을 때 좀 장점이 뭐냐면 네. 일단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뭐 암 진단비나 뭐 뇌혈관, 심혈관 같은 이런 진단비를 넣을 때 그것도 인수하는 기준이 조금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만 29세가 되셨다면 어린이 보험을 좀 더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아, 그러세요? 네네. 나이 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네,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 알아보셔야 되겠고. 네, 네. 하나 더 사례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그냥 지병 이력이 없으시고 아예 40대, 50대 정도 이제 연령을 한번 건강하신 들어보면 분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먼저 갱신형 보험, 그러니까 5년, 10년 이렇게 짧은 갱신형 말고 네. 20년, 30년까지도 갱신형 보험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좀 긴 갱신형 보험으로 저렴하게 좀 준비하시고 그 갱신 기간 동안 좀 보험금을 네. 좀 많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보험료가 좀 비갱신형보다 저렴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나 혹은 나중에는 더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갱신형. 그렇죠. 나중에는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되지만. 만약에 60세 분이 가입을 하셨다면 30년 갱신을 가입을 하셨다면 그 보험은 90세 때 끝나시죠. 네, 네. 그러면은 짧으니까. 그렇죠. 네. 90세 때 사실 뭐 건강하시면 좋겠지만 뭐 안 좋으실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땐 차라리 그 보험을 끝내시는 게 좀 나아요. 그냥 끝내시고 그냥 그때는 그냥 이렇게 지내시는 게 나은데 네. 하나 또 방법이 요즘에는 65세 혹은 70세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실버 안보험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실버 안본 광고가 요즘 또 많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광고가. 홈쇼핑이나 이런 데 광고가 네네, 굉장히 많은데 봤어요. 네. 이건 뭐냐면 네. 진단비를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정도 넣었을 때 보험료가 한 2만 원, 3만 원? 저렴하게. 예, 그렇죠.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네. 가입 조건은 65세 이후 혹은 70세 이후 네. 보험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 갱신짜리 좀 준비하시다가 나중에 건강하셨을 때 네. 70세 넘으셨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상품인데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보험료가. 그렇죠. 네. 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장점이고 네. 그리고 갱신형 보험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비갱신형 보험도 준비하시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만기 기간을 꼭 100세로 두는 게 아니라 90세나 80세로 만기 기간을 좀 줄이면 보험료가 확
떨어지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납입 기간을 20년, 30년으로 확 늘리시는 것도 네. 좀 하나의 방법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내 연령이 몇 살인지, 내 그렇죠. 소득이 얼마인지, 내가 네. 어떤 질병에 자주 좀 노출이 되는지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골라서 맞게 이제 상품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만은 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좀 함께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좀 실손 보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알면 쓸모 있는 보험, 알쓸보험 한종인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보험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보험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무료 전화 02-2128-8547번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보험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면 쓸모 있는 보험 전문가 한종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상담을 좀 진행하다 보면 자동차 보험을 그냥 견적이 나오는 대로 혹은 그냥 보험사회사 권유회에서 가입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지껏 그 보장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그 가입하실 때 좀 선택하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좋은 것만 뽑아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저희가 그 자동차 보험 준비하실 때 그 종합보험이라고 가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책임보험은 그냥 의무가입 한도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차에 대해서 손해는 일단은 제외가 되고 그냥 타인의 신체나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그 한도가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때는 한도 때문에 좀 피해를 좀 크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보험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기타 특약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 가입자의 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일단 제가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특약 중에 그 무보험차 상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때 내 몸에 대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하는데 자기 신체 사고는 일단 한도가 굉장히 걸려 있어요. 예를 들면 보상해주는 보상해줄 때 과실상계를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보상 급수별로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작 내 몸에 그 보상을 받으실 때는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상해를 예를 들어보면 과실상계는 일단 따지지가 않고 보상급수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신체 사고보다 더 폭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웬만하면 내 몸에 자동차 상해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기타 특약 중에 무보험차 상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그 사고가 나면 사고를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가 무보험 차량이나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보험이라는 걸 예를 들어보면 상대방 보험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책임보험이나 의무보험 이렇게 가입만 돼 있거나 혹은 뺑소니 차량 혹은 연령이나 그 운전자 그 연령이 제한이 돼서 이제 그걸 위반한 차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차량들이 다 무보험 차량이라고 합니다. 정작 무보험 차량이랑 나랑 본인이랑 사고가 났을 때 제 몸에 대해서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대방 차량에 한도가 걸렸기 때문에 저는 그럼 그 한도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쓰는데 제 보험으로 먼저 그 보상 금액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주는 그런 특약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이 이외에도 기타 특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할인 받으실 수 있는 것도 보험사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도 그 소멸성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가입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보험처럼 잘 효율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알쓸보험 여기까지고요. 제 알쓸보험 통해서 좀 유익한 정보 전해드렸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보험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보험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무료 전화 02-2128-8547번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보험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한종인 전문가와 함께 알쓸보험 살펴봤습니다. 앉아 계실 때는 몰랐는데 네, 서서 또 하시니까 굉장히 훤칠하시네요. 네, 비주얼 팀으로 제 명명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퀴즈를 내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제가 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김예주 전문가님. 근데 타이밍이 정말 또 한종인 전문가님께서 알쓸보험 해주셨는데 잘 들으신 분들은 다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퀴즈 내주세요. 네. 자, 한종희 전문가님께서 방금 알쓸보험에서 말씀하신 내용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이라는 특약을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 특약은 상대방이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이게 문제고요. OX로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실 것 네, 같습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노란 채팅방의 검색창에 저희 토마토 쳐주세요. 그럼 바로 저희랑 얘기 나눠보실 수 있는 채팅창이 열리는데요. 거기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힌트를 조금 주세요. 그러면 한종훈 전문가님께서 해주셨으니까. 네. 상대방이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이면 O고 아니면 X잖아요. 네. 네.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은 네.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네. 이 두 가지가 그 선택권이에요. 같은 보상 내용인데 네. 그 선택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제 힌트 드릴까요? 전혀. 예준 전문가 힌트가 된 것 같나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힌트는 네, 힌트 더 쉽게 주세요. 네. 아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특약 중에 네. 되게 쉬워요,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 몸, 내 몸, 상대방 차, 내 차 이렇게 네 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상대방 몸은 뭐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근데 사실 알쓸보험 내용만 잘 들으셨어도 아마 쉽게 맞추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정답 맞추신 분들 100% 상품 보내드리니까 지금 빨리 문자 그리고 노란 채팅방 상에서 저희한테 남겨주시고 답만 맞춰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나 채팅방에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고 또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도 함께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대1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저희가 일주일 동안 많은 증거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 리모델링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박종원 전문가님께서 심도 있게 또 리모델링 해주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이번 월 초에 네. 그 가족 세 분이서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해갖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역시나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가 네. 그 재무 상담과 아니면은 재무 상담 포함해갖고 그 아는 친한 언니한테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인한테 또. 네. 그랬을 때 뭐 보험료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신다고 하고 그리고 보장 내용들도 어떻게 잘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갖고 제가 직접 방문 드려서 상담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보험 상담 자리 갔을 때 첫 마디가 네. 이 보험 가입하신 이유를 그 여쭤보곤 해요. 왜 가입하셨는지. 네네네. 보험 가입하신 이유를 여쭤보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다치거나 아팠을 때 그랬을 때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까 가입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말씀도 맞고 네. 뭐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아프고 다쳤을 때 그 본인 자신은 힘들지만 네. 그래도 곁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세 분 가족에서 그 리모델링 보험료? 전 네. 예, 보험 총 합계가 60만 5,330원이었는데요. 평균 한 20만 원씩 정도를 내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오, 네. 그러신 상태인데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네. 가족 총 소득이 아버지께서는 무직이셔서 네. 일단 수입이 없으셨고 큰 따님께서는 210만 원 네. 그리고 작은 따님 180만 원에서 총 390만 원 수익이 있으셨는데 이제 지출 내용에 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네. 뭐 보험료, 통신비, 공과금, 생활비 등 오. 네, 다 포함해갖고 총 324만 원을 지출하고 계시다고요. 빠듯합니다, 생활이. 네네네. 엄청나게 빠듯하게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네. 이번 가족 상담회 같은 경우에 월 소득 대비 보험료가 좀 과하게 지출되는 점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간략하게 세 명의 그 보험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먼저 아버님 보험 같은 어떻게 경우에는 드셨어요, 네, 아버님은? S생명보험사의 네. 실손 의료비 특약과 주기약인 사망보험금을 비갱신으로 그 가입을 하고 계셨고요. 네. 아버님 보험이 제일 비쌌겠네요, 그러면. 네네네, 어,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보장 특약들은 전부 다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죠. 갱신형. 물론 갱신 특약이 무조건적으로 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님 또래 그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 저기 갱신형 특약들을 이제 전부 다 비갱신형으로 이렇게 변경해 드리면서 혹시 아버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아버님이 65년생이셨거든요. 65년생. 65년생. 좀 그렇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좀 더 넓혀드리고, 네. 그래서 보장 내용을 넓혀드리는 좀 포커스를 좀 맞춘 네, 그 사례입니다. 네. 아직도 한참이시잖아요. 사실 65년생이면은 그쵸? 네네. 청년으로 분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 65세 이하는 그쵸? 네네. 네네네. 좀 넓혀드리고 네. 또 보험료 부담을 좀 덜어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S생명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특약까지 있어서 네. 이거를 좀 더 유리한 손해보험 쪽으로 저희가 변경해드리고 바꿔주셨어요? 싶었는데, 네. 그러고 싶었는데, 네네. 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근무 중에 네. 그 다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 달가량 정도 이제 병원에 입원 치료 받으셨는데, 네네. 그래갖고 실손 의료비를 손해보험 쪽으로 옮기기에는 아무래도 병력이 있으시니까 그게 또 안 됐군요. 네네 가입 오. 거절을 당해가지고 그 실손 의료비를 손해보험 쪽 옮겨드리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또 일을 좀 쉬고 계신 기간이신가 봐요. 그렇죠? 네네네. 다치셔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쨌든 아버님 같은 경우 실손 의료비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S생명 회사의 네. 그 보험을 해지하기는 그 어려우니까 아깝죠. 네. 네네네. 그 실손 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갱신형 특약들 이런 것들만 그 감액을 하고 네. 삭제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물론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에 그 보장 내용들 특약들을 추가하기는 어려운데 네. 나머지 그 갱신 뭐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간에 삭제하는 그 감액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아, 뺄 수는 있어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추가는 안 되지만 네. 뺄 수는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실손 의료비만 남겨두고 네. 나머지 특약들은 네. 전부 다 삭제를 하고 감액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 너무 부담되면은 이렇게 좀 빼도 되겠어요, 사실. 네. 저 이건 처음 알았네요. 그쵸? 네네네. 네네. 그리고 뭐 S보험사 외에도 L보험사의 그 상품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료 대비 진단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품이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S생명사의 주기한 사망보험금을 빼고 줄인 이유가 네. 따님한테 여쭤봤어요. 네네. 네, 아버님의 사망보험금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냐 이렇게 꼭 여쭤봤더니, 필요하시냐. 네. 네네네. 그랬더니 따님분들께서 지금 다 성인이 되셔갖고 예, 충분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의 그 사망보험금은 굳이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다라고 말씀하셔갖고 네. 예, 그 주기양의 사망보험금을 과감하게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에. 네네네. 네네. 그리고 두 따님의 같은 경우에도 네. 아버님과 마찬가지로 S생명사의 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두 따님한테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봤어요. 혹시 이 보험을 언제까지 돈을 납입을 해야 되는가 네. 여쭤봤더니 예, 대답하시길 20년만 납입하시고 종신이든 100세까지 그 보장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20년 납, 네네. 네, 백세 보장. 그래서 물론 뭐 주기약인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 20년만 내면 종신토록 네. 보장을 받는 게 맞는데 그 외에 나머지 특약들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갱신되어 갖고 이제 80세든 100세까지 네. 그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 본인은 뭐 80세든 100세까지 이렇게 보험료 낼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과감하게 해지를 결정하신 그 사례고요. 그것도 해지를 결정할 건 두 따님 다. 네네네. 네네. 그리고 물론 뭐 주기양의 사망보험금이 엄청 중요하긴 한데 또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또 설계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네. 물어봤어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론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가정 형편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 그럼요. 이렇게 네, 네. 그렇게 뭐 풍족한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보다는 진단금, 입원비, 수술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 아마 네. 그러실 거예요, 요즘에. 그치?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따님분께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도 나중에 하실 거니까. 네네. 네. 결혼하셔가지고 조금 더 필요하면 또 설계를 해보시면 되는 걸 것 같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S생명사에 있는 보험을 네. 그 해지를 하고 이제 손해보험 쪽에 네. 어쨌든 이분들도 생명보험 쪽에 실비 특약이 있었어요. 이 특약을 조금이나마 그 통원 한도가 좀 더 높은 손해보험 쪽으로 옮길 수 있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봤더니 세 명의 전체 보험료 합계가 처음에 저 65만 네. 원대였잖아요. 네네. 줄어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세 분을 다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어. 최종적으로 총 네. 그 세 분의 가족이 보험료 절감한 금액이 네. 22만 7,940원으로 이 금액이 절감되었습니다. 한 달에 거의 3만 네. 원 가량을 아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네. 되게 잘해주셨죠 김혜주 전문가님. 네, 친구분께서 네. 23만 원이면은 네, 아버지 모시고 두 따님께서 여행을 한번 좀 가까운 데로 다녀오셔도 네, 되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만족도 있는 리모델링 설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3인 가족의 리모델링 지금 보험 사례를 저희가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즈링 퀴즈에 이제 정답을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김혜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이 사이에 문자 많이 보내주셨겠죠? 확인을 제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라는 특약은 상대방이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이 아니라 네. 내 몸이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네. 상대방 몸은 대인으로 처리를 해주고 대인? 내 몸은 자동차 상해나 자기 신체 사고 이 두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입니다. X였습니다. 네. 아마 쉽게 맞추셨을 것 같아요. 정답 저희가 조금 보내주실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알쓸보험 이후에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셨을 것 같고요. 네. 정답 맞추신 분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네,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손해보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모델링 사례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네, 마지막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첫 방송에서 너무 많이 떨렸는데요. 중간에 뭐 실수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리모델링 했던 가족분들 네.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어쨌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네. 자주 출연해서 예, 해보고 싶네요. 장우혁 닮으셨어요. 네. 제가 학창 시절 때 팬이었는데 H.O.T. 네. 장우혁 닮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훈훈한 또 세 분과 함께 오늘 보험편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인분들과 상의하지 마시고요. 저희 머니맨 보험편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리모델링 도와드리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